농촌뿐만 아니라 도시들도 인구 감소가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 70년대 전성기 때의 절반 이하로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도시는 외곽으로 팽창해 교통, 청소, 복지 등의 비용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수입은 줄어들고 있지만 돈을 써야 될 곳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성장과 고령화 시대, 중소도시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제시 구도심의 주택가입니다. 도로변에 있는 집 한 채가 빈집으로 방치돼 있습니다. 담장도 없고 폐건축 자재가 인도에까지 쌓여 있습니다. 골목으로 들어가자 곳곳에서 빈집이 발견됩니다. 이것 때문에 복잡하다. 이 집도 빈집. 이 집도 빈집이고. 응. 저거도 빈집. 이 동네에만 빈집이 10채나 됩니다. 빈집이 늘어나면서 주민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습니다. 학생들 막 맨날 담배 피고 막 그런 게 말도 못해요. 욕하고 그런 게. 싸우고 저들끼리 막 와갖고 막 싸우고 해가지고. 김제시 인구는 지난 1975년 22만 명을 정점으로 꾸준히 감소했습니다. 지난 2015년 인구는 8만 4천여 명, 62%나 줄어 전국의 시지역 가운데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김제 인구가 뭐 한 8만 9만 되나? 안 돼요. 없어요. 하고 애기들 교육 담소에 삼시로 전부 다 나가버려놔서 없어 사람이. 공무원들도 전부 다 4분의 3이 전주군산 일에서 출퇴근하지. 익산시의 경우에도 구도심에서 빈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마을에는 한때 30가구가 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마을을 떠나 지금은 빈집이 더 많습니다. 그다음 다 비어있지요. 그럼 비어있는 집이 한 10채 넘나요? 그 정도 될 거예요. 많이 있었는데 여기가 도로나고 예. 다들 이사 갔죠. 여기가 예.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게 이제 여기 사는 사람은 한 10명도 안 돼요.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공실률도 작지 않습니다. 익산과 김제에선 지난 10년 동안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공실률이 해마다 14% 이상 증가해왔습니다. 정읍시청 바로 앞에 있는 구도심입니다. 곳곳에서 빈 점포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구 감소는 중소도시마다 구도심의 공동화를 불러왔습니다. 한 27, 8년 됐습니다. 그러면 지난 10여 년 동안 이쪽 거리가 좀 어떻습니까? 상권이? 네, 그때 처음 시작할 때는 그래도 사람이 많이 다녔는데 지금은 차만 많이 다녀요. 사람은 안 다니고. 예. 그리고 예. 매출 같은 것도 그때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고. 인구는 계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구도심에 대한 대책은 없이 시 외곽의 택지 개발이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신시가지나 주택단지가 만들어지면서 상권 이동이 이제 신시가지 쪽으로 이동되면서 도시 공동화 현상이 생기고, 또 그로 인해서 그 도시 중심 지역에는 상당히 많은 상가들이 지금 빈집으로 남아 있고 임대가 나와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읍시 인구는 지난 1975년 최고를 기록한 뒤 계속 줄어들어 전성기에 50%가 넘는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국토연구원이 국내 77곳의 일반 시의를 조사한 결과 전북의 4곳의 지자체는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지속적 축소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 중도도시에서 이제 인구가 줄어드는 요인은 이제 다른 좀 대도시하고 비교해서 생활 환경 자체의 이 수준이 낮아지고 있어요. 생활의 그 발전 지수가 이렇게 낮아진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떠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죠.
문제는 인구는 계속 줄어들지만 자치단체 살림살이 비용은 더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김제 시내를 오가는 시내버스입니다. 이 노선은 승객이 적어 적자가 나는 노선입니다. 이 구간은 적자 노선은 아닌가요? 김제에는 흑자 노선이 없습니다. 그래요. 아예 흑자 노선이라는 게 없어요. 예. 김제 자체는 거의 다 적자예요. 그럼 여기 오후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두어 분 태우고 가는 경우도 좀 있어요. 저희 빈차로 다니는 경우는 허다해요. 네. 빈차로 다니는 경우는 허다하고요. 자치단체 보조금이 없으면 버스 운행은 중단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김제시가 시내버스 업체에게 지원하는 적자 노선과 벽지 노선 버스 보조금은 지난 2008년 56억 원에서 지난해 28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정읍시의 경우에는 버스 보조금이 15억 원에서 지난해 31억 원으로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인구는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버스 보조금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손님은 줄어들고 점차. 그리고 또 이제 그 운영비는 올라가고 어디 버스 좀 넣어달라 그런 민원 같은 것도 들어오고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무한정 넣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능한 데는 이제 버스가 그쪽으로 경유해서 이렇게 가도록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운행하는 거리는 조금씩은 늘어났죠. 기본적으로 인구 감소는 세금을 낼 사람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도시개발로 도시가 팽창하면서 도시를 유지하기 위해 세금이 들어갈 곳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도시 교통이랄지 버스랄지 그다음에 생활 용수랄지 공유 이런 부분들이 적정 인구가 돼서 이것이 수요를 이렇게 창출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이제 줄어들고 그러나 이제 공공재라는 것을 한번 만들어주면은 그 공급은 지속돼야 되기 때문에 그 지출이 워낙 이렇게 늘어나지죠. 김제시 외곽에 있는 온천시설입니다. 지난 2001년에 문을 열었지만 한 달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여전히 주인을 찾지 못해 건물은 폐허가 돼가고 있고 드넓은 주차장도 방치돼 있습니다. 2014년도인가 시에서 아마 그때 이걸 되게 다시 민간주택 해가지고 온다고 하더니 또 제대로 안 됐는지 지금 여기가 전경들 와서 훈련하고 화물차들 막 저렇게 개인적으로 받쳐놓는 차들 불법으로 받쳐 빼놓고. 김제시는 이 위락시설을 유치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왕복 4차선의 진입로까지 개설했습니다. 하지만 통행량은 거의 없습니다. 취재진이 10분 동안 지켜본 결과 온천시설 방향과 왼쪽으로는 석대, 온천시설의 오른쪽으로는 차량이 한 대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니까 통 이용하는 분이 안 계시네요. 아유, 폐업이 됐은 게 뭐 누가 사람이 얼마나 오겠어? 큰 차는 별로고. 다니는 차량은 거의 없고요. 그리고 이제 그 농사 짓는 사람은 이제 용달차 같은 거 이런 것을 많이 사용을 하지. 거의 사용되지 않는 도로지만 유지 보수 예산은 빠지지 않고 들어갑니다. 무분별한 도시개발과 도시 확장이 지방자치단체에게는 두고두고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구조에선 자치단체들은 인구와 재정 능력에 맞게 살림살이를 줄여나가야 됩니다. 우선 새로 짓는 문화체육시설 등에서 거품을 빼는 것이 시급합니다. 근본적으로는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막기 위해 구도심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야 됩니다. 지난 2009년 160억 원을 들여 건립한 김제문화예술회관. 한 해 7억 원에 가까운 관리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은 4천만 원도 되지 않아 6억 원이 넘는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문화 혜택을 줄 목적이기 때문에 수익성 사업이 아니거든요. 수익성 사업은 민간주택을 해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적자 오는 그런 것은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지난 96년에 건립한 익산 솜리문화예술회관. 지은 지 20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익산시는 410억 원을 들여 1,100석의 공연장을 갖춘 익산 예술의 전당을 또 건립했습니다. 그 결과 2015년엔 27억 원, 지난해엔 23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이용객 수는 솜리문화예술회관이 더 많습니다. 익산시는 해마다 지방세 수입의 5%가 넘는 예산을 이 시설을 운영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거의 모든 예술의 전당이 1200석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도시 규모에 맞게 좀 필요하다고 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조금 그 도시 규모에 맞게 객석을 좀 줄인다든가 시설 규모를 줄여서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김제시와 남원시의 경우에는 재정 자립도가 1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감소하고 재정 자립도가 떨어지는 중소도시로서는 가동률이 떨어지는 대형 건물 신축을 최대한 억제해야 됩니다. 시설들은 남아들고 거기에 대한 비용은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늘어나는데 그걸 사용할 수 없고 지금 당면하고 있는 것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갖다가 우리가 절감하기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절감해서 그 비용을 보다 더 나은 전략 비전을 가져가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지난 2002년까지 익산경찰서로 사용되어 온 건물입니다. 2003년 경찰서가 시 외곽으로 옮긴 뒤부터는 계속 비어 있습니다. 경찰서가 이전하고 유동인구가 줄어들자 부근의 식당과 상점들은 잇따라 문을 닫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제 지원들이 이동인구가 있기 때문에 그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가게가 다 얘네 다 문 닫아버리고 지금은 완전히 죽어야지. 한 8시만 되면 한 집도 없어요. 불 켜고 있는. 구도심의 공동화와 인구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분명한 공공기관 이전 대책이 나왔어야 됩니다. 비어있는 대형 건물을 구도심의 거점으로 활용했어야 되지만 구 익산경찰서 건물은 10년이 넘도록 방치되고 있습니다. 공동화 현상이 심각한 지역에 거주한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제 방치된 부동산 전반에 대한 조사를 해서 어디를 재활용하고 어디를 녹지로 되돌릴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도 수립해야 하고요. 구도심의 빈집도 그대로 방치하면 주거 환경을 해치기 때문에 서둘러 정비해야 됩니다. 시에서 빈집을 다 털고 소구공원이라도 조그만 공원이라도 운동기구 놓고 운동할 수 있게 좀 주거 환경을 좀 깨끗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불편한 점이 진짜 아주 많아요. 진짜 이거 먼저 해결을 해주셔야 돼요. 근본적으로는 도시의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선 구도심의 재생사업이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정읍시 시기동의 이곳은 유흥업소들이 밀집해 있던 곳입니다. 유흥업소들이 문을 닫은 지 10년이 넘었지만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상권은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 들어오려고 생각을 안 해. 들어가고도 안 되니까 문 닫고 나가버리는 형편이고. 시에서도 저쪽에 주차장 하나 만들어준다는데 이제 그게 돼야 되는 거고 언제 될지도 모르고. 전통시장. 정읍시는 이곳에 방치돼 있는 유흥업소의 빈 점포를 청년 창업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는 청년 창업몰. 그래서 청년들이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좀 창업을 해보고자 하는데 자본이 딸리는 청년들을 위해서 점포를 리모델링해서 그 청년들에게 좀 임대해주면은 청년들이 거기서 기반을 잡아서 그 창업을 성공하면 또 다른 지역에 나가서 이제 정식 개점을 하고 또 다른 아이템 가진 청년들이 여기 지역에 와서 또 하고. 익산시의 경우에는 익산역 앞 중앙동 일대에 대한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에선 내년까지 생활여건 개선 사업이 추진됩니다. 상업지역에는 2011년부터 조성된 문화예술의 거리에
추가로 문화공간을 건립하고 경관 사업도 추진합니다. 경관 협정에 관련된 부분에서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마찬가지 나가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그런 복합 문화 공간도 조성이 올해는 이제 완공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 좀 약간씩은 음식거리에도 마찬가지 이제 좀 확장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중소도시마다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재생 사업의 효과와 방법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문화의 예술의 문화라고 아무리 해도 우리 상인들끼리만 몇 분만 왔다 갔다 하지 아무 활성화가 없는 것 같고, 첫째는 우리 중앙동에 완벽하게 어디서 주차할 공간을 만들어줘야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전주시는 한옥마을을 지난 99년부터, 군산시는 2009년부터 근대문화유산 거리 조성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구도심 재생 사업에 발빠르게 뛰어들었지만 나머지 자치단체들의 대응은 최근에서야 이루어졌습니다. 사업 내용이 다른 지역과 뚜렷하게 차별화되지도 않습니다. 구도심 활성화에 대한 계획들이 전통시장 개발을 통한 분양 외에는 구도심 지역에 대한 상가 활성화에 대한 대책들이 거의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좀 하고 있고. 인구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었지만 자치단체의 도시청사진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제시가 지난 2009년에 세운 도시기본계획엔 2015년 김제시 인구를 14만 700명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인구는 60%인 8만 4천여 명에 그쳤습니다. 그런데도 2025년 계획 인구는 15만 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 인구 추세로 봤을 때는 이렇게 되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싶은데요. 새만금 그쪽 개발 방향에 따라 조금 변동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새만금 연계 뒤면 이쪽 부안이나 군산이나 김제는 인구가 늘어날 것은 조금 가시적이지 않나 생각은 들어요. 익산시의 경우 원래 2015년의 계획 인구는 42만 명이었지만 실제로는 72%인 30만 1,000명에 그쳤습니다. 인구가 일정 정도 현재보다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 국가적 구조를 인정을 하고 그에 맞는 예산 계획이라든가 시 지역 내에 아니면 군 지역 내에 기반 시설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계획들을 좀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읍시도 2015년 계획 인구가 18만 7천 명이었지만 실제로는 60%인 11만 명이었고 2025년 인구는 19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뜬구름 잡는 청사진에 집착하게 되면 자치단체의 예산과 자원은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나눌 수 있는 성장의 파이도 이제 적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제 도시 축소 현상이라는 것에서 좀 그걸 인식하고 좀 성장 패러다임에서 좀 벗어나서 어떻게 이제 충격을 줄이면서 축소할 수 있을 것인가를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고 이제 결국 인구가 감소하는 저성장 시대에서 줄어드는 곳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 나가는 돈은 어떻게 줄일 것인지, 이를 위한 중장기 계획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자치단체들의 인식의 전환과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김제도 그렇고 정읍이랄지 그다음에 남원 이런 도시들은 다시 재정 전략을 다시 짜야 되고 그다음에 나름대로의 이제 그 도시 경영을 할 수 있는 비전을 다시 짜야 된다. 중요한 것은 인구가 줄어드니까 이 인구를 어떻게 증가시킬 것인가. 그에 대한 종합 대책을 세우고